드디어 이번에는 제가 운전석에 앉아서 차를 타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외관을 한번 살짝 보고 어떤 부분이 바뀐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원포인트로 좀 찝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크게 안 바뀌었어요. 이게 뭐 페이스리프트도 아니고 풀체인지는 더더욱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따지면 2024년이 되어서 새롭게 연식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상품성이 좀 좋아진 정도, 거기다 플러스 완전히 새로운 심장을 갈고 나왔기 때문에 신차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깔끔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연식 변경이 되면서 몇 가지의 부분들이 달라졌는데요. 첫 번째, 따다다다당, 제가 들고 있는 이 키가 4세대 현대차의 스마트 키죠. 이 키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호불호가 많은 키예요. 싫어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무게가 되게 가볍고 좀 장난감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키를 더 좋아하긴 합니다. 구형 키가 묵직하니까 약간 느낌 자체는 고급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게 좀 영하잖아요. 좀 귀엽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무튼 새로워진 신형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의 이 새로운 4세대 스마트키 2024년형으로 또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차이점이고요. 앞쪽에 보시는 이 현대차의 큰 로고 있죠. 사실 여기도 달려있거든. 똑같은데 이 커다란 엠블럼도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는 말씀을 안 드리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는 한 3D 정도로 조금 더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이게 2D로 좀 정돈됐다 정도거든요. 저도 이런 거 되게 잘 캐치하는데 이번 스타리아 보면서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옆면에 이렇게 조각처럼 내어놓은 이런 사이드 부분 있죠? 이런 것들의 단면이 좀 더 깔끔해진 부분들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큰 그릴, 짤막한 보닛, 스타리아 특유의 생김새 있죠? 이렇게 쭉 올라오는 이 위쪽과 아래쪽이 굉장히 널찍한 이 문짝 하나의 크기 보세요, 여러분. 제 키보다도 훨씬 크지 않나요? 뭐 이런 것들 다 그대로입니다. 사실 스타리아는 이 앞쪽에 보시면 그릴부가요. 이 차가 특히 라운지 모델이기 때문에 색상이 좀 달라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릴부가 막 브론즈색, 막 이렇게 황금 고동색 같은 느낌으로 막 들어가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외장 컬러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루 색상으로 들어가면 여기 위에서 볼 때 여기가 막 블루 색상으로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이 바깥에 이런 테두리 포인트도 색상이 일반적인 검정색 그냥 단일 그릴이 아니에요. 그런 컬러의 포인트를 가진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인데 이번에 하이브리드로 나오면서 이 아래쪽에 보시는 휠 모양은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휠도 그런 색깔의 포인트들이 사실 좀 들어갔었어요. 특히 브론즈 컬러로 조화를 이루는 게 구형까지는 있었는데 2024년형부터는 휠이 다 단일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블랙의 하이그로시와 조화를 이루는 형태, 이 단일 모델로 휠이 좀 다 싹 정돈이 됐다라는 거.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색상 포인트 낼 거면 휠에도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았는데 블루 색상이 좀 추가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일화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저는 좀 아쉬운 변화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요. 측면부에 기타 다른 변화들 없고 후면부 같은 경우도 그대로입니다. 역시 달라진 엠블럼. 뒤에서 좀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이 그레이 메탈릭 색상의 엠블럼 색상이 더 눈에 들어오네요. 이거 블랙 색상이 아니라 진짜 그레이 메탈릭의 블루 색상을 가미한 그런 독특한 색상이어서 이 후면부 색상이 좀 마음에 드네. 이 넓은 뒷유리 어떻게 닦냐 뭐 생각하시겠지만 스포일러 아래쪽에 이렇게 보이지 않게 와이퍼 들어가 있죠. 그래서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이 차량이 지금 7인승이거든요. 뒤쪽까지 좌석이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넓게 열려. 이거 거의 뭐 매트릭스 아니야, 매트릭스. 이렇게 열려서 보면 완전한 그늘막을 지금 형성하죠. 그만큼 이건 참 좋아. 이건 그냥 진짜 어디 무슨 처마 밑에 내려와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 정도로 넓은 트렁크 공간이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정도 폭 정도 나와 있죠. 이건 또 3열에 이 레일 부분이 지금 앞으로 당겨져 있으니까 이 정도 공간이 남는 거지 사실상은 진짜 트렁크 공간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3열 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아서 내리실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뭐 짐 같은 거 이 위쪽에다가 뭐 실어 놓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레일을 직접 이렇게 올리셔서 앞뒤로 레일은 또 쉽게 끌 수 있도록 나와 있다는 점은 또 편리해 보입니다.
자, 요렇게 하시고 요거를 딱 올리시면 아래쪽에 있는 시트가 위로 탁 잡아 당겨집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봤을 때 이렇게 넓은 공간이 또 실현되게 되고요. 이 안쪽을 확실하게 넓게 또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도 이번 스타리아 보시면서 좀 공간의 여유성, 거주성 측면에서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스타리아를 운전을 해보려고 딱 타려고 보면 올라갈 때 운전석은 이렇게 발받침 잡으시고, 개인적으로 여기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나처럼 작은 여성들은 타기가 조금 약간 이렇게 타야 되죠. 뭐 이렇게 그냥 엉겹결에 이렇게 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스타리아 처음에 딱 출시됐을 때도 이거 아이유의 무슨 3단 고음이냐 3단 수납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휴 괜찮니 핸드폰아, 여기 이렇게 두실 수 있고 여기도 두실 수 있고 여기도 두실 수 있는 이런 3단 고음 형식의 3단 수납, 이게 스타리아의 사실 진짜 끝장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신형이 되면서 이렇게 딱 선바이저를 여셨을 때 이게 새로 들어갔다지 뭐예요. 이게 원래 없었습니다. 선바이저에 이게 LED 램프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 특히 차 안에서 뭐 화장하고 이러시는 분들 꽤 계시잖아요. 잡았어요처럼. 뭐 그럴 때 이제 대기하는 공간으로서 차 안에서 이렇게 뭐 거울 보시고 할 때 아무래도 야간에 훨씬 시인성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겠죠. 이것들도 없던 변화들이 새로 생겼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는 거는 또 달라진 부분들은 없어요. 이렇게 널찍하게 핸드폰도 올려두실 수 있는 공간들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푸시 누르시면 여기에 컵홀더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개인적으로 요거 이렇게 가려놓을 수도 있어서 그럼 여기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C타입 포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A타입 포트까지 들어가서 두 개 동시에 쓰실 수 있고, 이 아래쪽에 뚫려 있어. 여기도 신발 넣으실 수 있고 여기도 뚫려 있거든요. 여기도 신발 같은 거 넣으실 수 있고, 여기 공간이 진짜 넓어. 안에 열었을 때 컵홀더 두 개 나와 있고, 이 공간 진짜 넓잖아요. 이 컵홀더도 이렇게 떼시면 돼요. 그러면 더 넓어. 와, 공간만큼 진짜 끝내준다. 그리고 뭐야, 여기 뒤까지 지금 뚫려있어. 뒤까지 여기까지 정말 확실하게 공간을 실현했다라는 부분은 진짜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올리시고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셔가지고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내려오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신형 스타리아의 특징은 2열에서의 또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이드 스텝 밟고 올라가는 형식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요거를 시트를 쭉 하시면 자동으로 시트가 내려가고요. 그리고 다시 누르시면 또 올라옵니다. 이렇게 원터치를 통해서 시트의 리클라이닝을 조절할 수 있는 거, 요거 상당히 매력적이죠. 좌측에 있는 버튼들이 진짜 대박인데 제가 2열에 시승하면서도 보여드렸거든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냥 이렇게 아주 좋은, 좀 이렇게 거만하고 건방지게 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다리 공간이 조금 애매할 때는 위에 레버를 이렇게 레버 서포트 올리시면은 완전히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폴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잖아요. 뒤로 리클라이닝 더 할 수 있어요. 완전 거의 누워가는 느낌으로다가 이런 느낌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제자리로 또 돌아와요. 이런 부분들은 진짜 카니발 못지않은 의전용의 성격들도 좀 많이 띄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공간도 상당히 널찍하고, 역시나 2열도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와, 이게 범위가 진짜 가동 범위가 넓어요. 이런 공간성의 매력은 확실히 보이거든요. 2열 승객들을 위한 컵홀더 앞쪽에 이렇게 두 개, 역시나 매립형으로 나와 있어서 넓게 이 공간들 다 실현하실 수 있고, 새로운 C타입 포트 두 개 또 들어갔고 220V까지도 활용하실 수 있는 거, 또 아래쪽에 깨알 같은 서랍형 수납도 들어가 있는 것까지. 솔직히 스타리아는 보면 볼수록 매력은 진짜 많아요.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스타렉스를 생각하면 진짜 개과천선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1.6 터보 하이브리드라는 연비가 훌륭한 그 엔진을 달고 새롭게 움직일 때는 어떤지, 과연 카니발과 대적할 만한지 운전대도 한번 잡아보죠. 자, 드디어 스타리아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고 이동을 해봅니다. 일단 처음에 딱 핸들을 잡고 운전을 딱 시작할 때 느낌,
거의 차이를 모르겠다. 예전에 탔던 스타리아와 솔직히 느껴지는 걸 거의 흡사합니다. 너무 초반이다 보니까 주행하면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이동을 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열에서 느꼈던 거랑 비슷해요. 지금 1열에서 운전을 해보니까 완전 우둘투둘한 그 노면을 지날 때 있죠. 그때 느껴지는 승차감 측면에서는 하이브리드가 약간 더 고급스러움은 있습니다. 일전에 구형 스타리아 탔을 때 이 노면의 요철 구간을 지날 때 그걸 좀 뾰족하게 운전자가 받는 부분들은 좀 아쉽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좋아진 것이 눈길을 끕니다. 하지만 이 차량의 전체적인 정숙성 측면에서 뭐 더 조용해졌냐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약간 퀘스천 마크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뭐 차별성 있게 정숙해졌다, 훨씬 조용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리가 너무 세게 올라오는데? 야, 제가 속도를 조금 세게 하고 지금 주행을 해보는데요. 이 정도의 대형 RV 차량이 가속을 할 때 내주는 힘들 이런 걸 생각하면 좀 파워풀합니다. 사실 그 가속 측면에서의 파워풀함은 답답함이 디젤보다 덜어진 것 같긴 해요. 디젤 모델도 사실 중속까지는 되게 괜찮았는데 완전 가속을 딱 실현하려고 했을 때 부하가 일어나면서 앞으로 나가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상대적으로 스무스하게 나가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아주 폭발력 있고 가속감 있게 앞으로 치고 나간다는 아니죠. 몸집이 있고 파워트레인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치만 오직 디젤과 비교했을 때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훨씬 가속을 부드럽게 내어준다는 특징은 발견할 수가 있네요. 지금 거의 RPM이 막 거의 6,000까지 지금 찍다 내려왔어. 그러다가 지금 4,000 RPM 정도에서 다시 또 좀 내려왔다가 안정기를 찾고 다시 한번 가속을 하면 또 소리가 확 올라오죠. 이게 확 가속을 실현할 때 부하가 한번 좀 크게 치밀어요. 그러면서 디젤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던 이 좀 시끄러운 소리 같은 것들이 확실히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지금 그냥 제가 딱 엑셀에서 발을 떼고 제가 냈던 속도로만 딱 움직일 때를 보면요, 바로 EV 모드로 살짝 전환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제가 가속을 했다가 막 감속을 했다가 차를 막 이런 식으로 타잖아요. 제 아무리 하이브리드여도 연비가 말도 안 되게 낮아집니다. 지금도 거의 뭐 리터당 막 7, 8 수준으로 되게 낮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제가 진짜 이 연비 주행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 건데,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결국 연비거든요. 하이브리드가 되면서 스타리아 연비가 얼마나 좋아지냐, 요거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스타리아 이 7인승 모델 기준으로 봤을 때 리터당 한 13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림이나 빌트인 캠이 장착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뭐 12.3, 12.6 뭐 요 정도로 12km대도 나오거든요, 리터당.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그래도 한 연비 운전을 우리가 했을 때 13은 무리 없이 나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모델에 비해서 리터당 한 3, 4km 정도로 더 가는 수준인 건데요. 뭐 사실 엄청나게 큰 연비적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범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공인 연비 이상을 항상 해낸다는 데 있죠. 연비 운전을 맘먹고 실행을 한다면 그래도 리터당 15, 16 요 정도까지도 무리 없이 당연히 이동이 되고, 더 연비 운전을 강하게 하신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수치들을 가지고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에 연비 절약에 있어서는 역시 일장인 파워트레인은 맞습니다. 제가 가속을 세게 막 실현도 하고 뭐 이렇게 급하게 좀 멈춰서도 보고 이런 짓들을 하면서 주행을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1.6 터보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MPV 차량을 움직이는 데는 부족할 것이다, 힘이 딸릴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카니발에서도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차량이 생각보다 힘을 부드럽게 받아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디젤 차량에 비해서 오히려 부드럽게 가속이 되면 됐지 불편하다거나 힘이 딸린다거나 하는 부분은 크게 느끼시지 못할 거고요. 이건 디젤 모델이나 하이브리드나 똑같은데요, 갑작스레 이렇게
이렇게 가속을 낼 때 시끄러운 소리가 확 올라오는 거, 이거는 그냥 어느 파워트레인을 선택하셔도 스타리아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좀 한계치 같은 승차감이라는 거, 요거는 또 미리 인지를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제 가솔린이 좀 등장을 해줄 법도 한데, 여전히 디젤, LPG, 그리고 이렇게 하이브리드, 이렇게만 또 구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도 승객을 많이 태우고 좀 장거리를 이동할 일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카니발의 대안으로서 이 스타리아를 찾는 분들도 꽤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으로는 경제성 측면에서는 유리하거든요. 자동차 세도 부담이 좀 더 덜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차를 운행하시면서 아낄 수 있는 돈이 좀 생긴다라는 거, 이거는 좀 매력적인 부분은 확실하죠.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뭐 스타렉스, 그죠? 스타리아의 전작 버전이니까 스타렉스 타면서 이 차가 얼마나 첨단 주행 기능이 잘 되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솔직히 우리가 이 차를 타면서 뭐 아주 훌륭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기대한다라는 건 어려웠을 텐데, 스타리아로 완전히 탈바꿈하면서는 이제는 그런 거 기대해 볼 수 있죠. 이 차량도 가능합니다. 보시면 자, 요렇게 일단 핸들부터 잡아주게 했고요. 요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지금 실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구간 단속 구간이 걸려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에서 속도를 제가 똑같이 90으로 맞췄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손을 떼고, 지금 브레이크에서도 발을 뗐거든요. 완전히 지금 다 든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하겠습니다. 와, 방금 핸들을 잡으세요라는 문구가 딱 떠서 제가 핸들을 잡았잖아요. 지금 보시면 EV 나와 있죠. 지금 완전한 전기 모드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 이거 좋다. 그러니까 제가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면서 그냥 계속 정속 주행 모드로 가잖아요. 이럴 때 자동으로 엔진 부하를 확 꺼버리고 EV 전기 모드로만 주행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럴 때 차도 좀 조용하고요, 움직임도 부드럽고 하이브리드의 매력이 좀 확실히 발현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핸들은 이렇게 또 잡으라고 계속 명령이 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이 차간 간격이 멀어지면서 속도가 살짝씩 오르면서부터는 다시 EV 모드가 또 꺼지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엔진이 개입되는 시점들을 차량이 자동으로 조절해주면서 움직인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벌써 아까 전에 제가 막 말도 안 되게 차를 탔을 때는 한 자리 숫자였거든요, 연비가. 근데 지금은 다시 리터당 11km 정도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올라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하니까 매력 있네. 이거 크루즈 컨트롤 쓰셔가지고 계속 같은 속도로 이동하실 때, 그럴 때 이 하이브리드의 진가가 더 발휘되는 느낌입니다. 그때 연비 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으로 딱 세팅되는 모드를 확인할 수 있고요.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역시 연비이고,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때 그런 연비 모드 같은 것들이 좀 최대치로 실현이 되면서 좀 주행하면서 계속 전기 모드가 개입되는 거 확인하는 재미도 있고, 일반 모델에 비해서는 운전의 재미가 여러 요소에서 더 낫다는 생각은 듭니다. 미세하지만 노면의 요철 같은 것들도 좀 더 잡아줘서 충격을 덜 받게 하는 부분들도 좀 눈길을 끌고요. 그러나 정말 400만 원 이상을 투여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 약간 헷갈리긴 해요. 정말 내가 장거리를 많이 탄다, 그래서 나는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든다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좀 남는 장사가 되실 것 같고요. 나는 그렇진 않는다, 그냥 승객 많이 태우려고, 우리 가족들 많이 태우려고 그냥 이런 MPV를 선택하는 거지 그렇게 장거리를 많이 뛰지 않는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냥 디젤 모델이랑 크게 엄청나게 고급감에 막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보통 현대기아 차량들이 하이브리드가 되면 전반적으로 좀 정숙성이나 주행감 측면에서 좀 확실히 좋아지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다른 산타페나 이런 차종들과 비교했을 때는 뭐 비교적 그렇게 눈에 띄게 확실하게 고급스러워지지는 않는다 정도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도 돈 낸 보람이 있는 거는 연비 측면에서 여러분이 주행하시면서 가지게 될 경제성은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거, 요거는 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타보니까 운전은 역시 편해요. 지금 시트 포지션도 제가 굉장히 높인 상태고요.
좌우의 사이드 미러도 크기가 무지막지하게 크거든요. 상당히 시야각이 좋고 개방감도 좋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주행하는데 부담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MPV 승합차를 여성이 탄다라고 하면 약간 왜 굳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스타리아에서는 이제 스타렉스가 아니니까 여성들도 충분히 타면서 주행하실 수 있는 정도로 운전이 좀 많이 수월해졌다라는 게 이 스타리아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외관 실내에서 또 보여드렸듯이 이 차량만의 거주성만큼은 또 카니발과 얼추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가격은 기존 대비 한 400만 원 정도 인상됐지만 또 그만한 가치를 세부적으로는 느낄 수 있었던 스타리아 1.6 터보 하이브리드 차량 이렇게 시승해봤고요. 차박사형은 또 새로운 따끈따끈한 신차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이!